계열 글에서 전부 다 n 이퀄이 1까지 떨어졌다. 발머 계열 글에서 전부 다 n 이퀄이 2까지 떨어졌다. 파생 계열 글에서 전부 다 3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쳐다보냐면 여기 좀 쳐다보세요. 요 옆에. 요 옆에 그림 보이세요? 요 옆에 그림 보이는데 이 그림이 지금 책이 칼라 그림이기 때문에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 보라색 다 보입니다. 맞죠? 근데 너희들 나중에 시험 같은 거 칠 때 보면 이거 색깔 구별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럼 색깔 구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빨간색 봤나? 빨간색이 파장이 얼마라고 돼 있니? 656. 동그라미 쳐서 암기 좀 해주세요. 빨간색의 파장이 656입니다. 근데 아까 쌤이 빨간색이 보면 파장이 제일 길다 그랬지? 파장이 제일 길면 에너지가 제일 작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빨간색은 아까 쌤이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 놈이라 그랬지? 그 3번. 그렇지. 거기다가 적으세요. 3에서 2 적으세요. 빨간색이 적었나? 그 다음에 연두색 봐라. 486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연두색은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 놈인 줄 압니까? 이게 지금 가시광선은 그랬고 빨간색의 파장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두 번째로 긴 놈이야. 그렇지. 연두색에다가 4, 2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 파란색에다가 5, 2 거기에 보라색에다가 6, 2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보라색의 파장도 좀 동그라미 쳐라. 410. 그래서 대충 너희들 알아둬야 될 게 이 파장이 410에서 656 사이 요 사이는 가시광선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410보다 파장이 짧으면 자외선 656보다 파장이 더 길면 적외선 그렇게 알면 되지 않나 맞지? 그래서 빨간색의 파장 656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다. 그까지. 그 밑에 암기해볼까? 암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책 한번 볼래? 스펙트럼 계열의 빛의 영역. 그래서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적을 묶는다. 그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라, 자외선, 라이먼, 가발, 가시광선, 발머 계열, 파적, 파생 계열, 적외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로넣기 있지 맞지? 그 가로넣기만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재원아, 요즘 왜 그래 조용해? 사춘기 아니지?
재원이는 예전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 나오면 대답해야 된다. 다 불러도 돼요? 다 불러줄게. 자, 1번에 불연소, 2번에 전자껍질, 3번에 K, 4번에 L, 5번에 M, 6번에 N, 7번에 주양자수, 8번에 바닥상태, 9번에 들뜬 상태, 10번에 자외선, 11번에 1, 12번에 가시광선, 13번에 2, 14번에 적외선, 15번에 3. 괜찮지요? 밑에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원자 모형은 조금 이따가 배우고 뒤로 넘어갑시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90쪽 넘어가겠어요. 90쪽. 자, 90쪽에 숙제는 저 자료 1 숙제입니다. 일단 숙제 표시해라. 그러고 너희들이 뭐 풀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잠깐만 좀 풀어줄게. 알겠지? 자, 먼저 1번만 풀어줄게요. 1번만. B와 C가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B가 아니라 2번 풀어줄게요. 야, 그게 에너지 B 그러면 아니다. 선생님 2번 풀어줄게요. 에너지는 바로 계산하면 되니까. 자, C와 E에 방출되는 파장의 B 물었단 말이에요. 파장의 B. 그럼 봐요. 우리가 파장을 갖다가 계산하는 공식은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만 배웠어? 에너지 이거 계산하는 공식만 배웠어요. 맞지? 그러면 너희들 에너지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반비례지, 맞지? 반비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를 계산해야 돼? 에너지를 계산해야 돼. 그럼 에너지를 계산하고 파장을 모르면 뒤집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봐요. C와 E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의 B 그랬는데 먼저 C 봐요. C 우리 에너지 계산해 보면 자, C가 어디서 어디야? 2에서 1이네? 2에서 1이면 바로 외워도 됩니다. 4분의 3K 우리 계산했잖아 아까. 자, 그 다음에 E 보자. E의 에너지가 뭐냐면 E가 어디서 어디지? E 무한대에서 2네? 무한대에서 2도 아까 계산했잖아. 4분의 K잖아. 맞지? 됐지? 그러면 에너지 B가 몇 대 몇이야? 3대 1입니다. 그럼 파장의 B를 물었죠. 그럼 우리 파장의 B는 3분의 1대 1분의 1 이렇게 써야 되잖아. 반비례는 맞죠? 오케이? 이렇게 써니까 1대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에너지 계산해야 된다. 에너지 계산하고 파장의 B를 물으면 반비례 관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자료 1번 숙제입니다. 넘어가지. 뒤쪽에 92쪽. 자, 92쪽에 1번부터 4번까지 숙제인데 1번부터 4번까지 숙제인데 4번 쌤하고 봅니다. 성민아 저기 92쪽에 자, 4번에 보면 이런 유형은 너희들이 처음 풀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쌤 말할게. 우리가 아까 n 이꼬르 1, n 이꼬르 2 요거 두 개밖에 없다고 볼게. 1하고 2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는 몇 개 있어요? 두 개.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몇 개? 하나지. 2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될까요? 한 개가 방출됩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n 이꼬르 1, 2, 3이에요. 그럼 n 이꼬르 1, 2, 3 여기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는 몇 개? 3개? 어떻게? 3에서 1, 2에서 1, 3에서 2 이렇게 3개지 맞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는 몇 개? 5개. 6개. 봐. 여기가 지금 1, 2, 3, 4 그랬으니까 4에서 1, 3에서 1, 2에서 1, 4에서 2, 3에서 2, 4에서 3 이렇게 해서 총 6개예요. 됐나? 그럼 거기 지금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그림은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주양자 수가
x 이하. 그러니까 이 주양자 수가 x 이하 전이할 때 방출되는 그런 빛의 에너지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이 하나, 둘, 셋, 요 위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에너지가 총 몇 개 있다는 거야? 6개 있다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6개 나올 수 있는 거는 주양자수 얼마 밑에? 4 밑에. 그래서 x값이 4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봐라. 얘가 지금 에너지가 제일 크지? 그럼 우리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이 뭐야? 4에서 1로 떨어진 놈이지. 그럼 얘는 3에서 1로 떨어진 놈. 얘는 2에서 1로 떨어진 놈이에요. 그럼 얘는요? 4에서 2로 떨어진 놈. 얘는 4에서, 아니다. 3에서 2로 떨어진 놈. 얘는 4에서 3로 떨어진 놈이에요.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 그러면 요거를 본인이 알면 그 밑에 1, 2, 3을 갖다가 풀어올 수 있을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거도, 그래서 거기 4번까지 숙제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뒤로 넘겨라. 100쪽. 자, 100쪽에 몇 번까지 숙제냐면 15번까지 숙제입니다. 15번. 100쪽에 15번까지 숙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현대원자 모형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현대원자 모형 들어갑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형을 갖다가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좀 흐름을 기억하세요. 흐름을. 쉽나? 네. 자, 어떤 흐름을 기억해야 되냐면 볼트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말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구죠? 톰슨 전자발견 음극선 실험. 그 다음에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사전 실험 원자 핵 발견. 그 다음에 보 전자껍질 모형 수소의 성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다, 맞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제목에 보면 현대 원자 모형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원자 모형. 그럼 현대 원자 모형이 왜 나왔느냐? 보호가 나왔는데 왜 또 현대까지 나왔냐면 보호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지, 맞지? 자, 그러면 필기 준비해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될 게 뭐냐면 현대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 우리 저번에 처음 이 단원 들어갈 때 선생님이 현대 원자 모형을 무슨 모형이라고 그랬지? 구름 전자구름 모형. 그걸 갖다 용어 쓰는 게 있었는데 오비탈이었죠. 오비탈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은 아마 오비탈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냥 배경만 보고 마칠 겁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보호 모형이 뭐가 있었냐면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보호 모형의 한계. 아까 배웠던 보호 있지, 보호. 보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자가 정해진 원궤도를 돈다. 이렇게 얘기했지, 맞지? 여기서 말하는 정해진 원궤도라는 거는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호가 모형을 설명하고 나서 수소 하나는 진짜 잘 맞았거든요. 수소 하나는 잘 맞았는데 수소 외에 전자 2개 이상, 헬륨부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 2개 이상은 설명을 못해요. 전자 2개 이상. 다시 얘기해서 뭐를 설명 못하냐면 스펙트럼의 분리지, 분리. 이거를 설명 못해요. 스펙트럼의 분리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이 부분을 갖다 확대해서 봤는데 현재로 오면서 이제 광학기계도 발달될 거 아니야? 자세하게 봤는데 선이 2개고 어떤 거는 선이 3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하지 못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양자역학이 등장해요. 양자역학은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전공이 물리지만 실제적으로 대학교 4학년 때 양자역학을 배웠어요. 지금은 몇 학년 때 배우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쌤은 4학년 때 배웠습니다. 양자역학을 이제. 그래서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하이젠베르크예요. 하이젠베르크.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뭐를 갖다 얘기하냐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를 직접 볼 수가 없다. 전자를 직접 보지 못하면 뭘로 얘기해야 되냐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가 이쯤에 있을 거다. 그런 확률로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오비탈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오비탈. 그럼 오비탈이 뭐예요? 그러면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는 오비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하이젠베르크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근데 얘는요 항상 이빠밖에 못했어요. 이빠. 그럼 1빠가 누구였느냐? 아인슈타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일에서 아인슈타인이 제일 잘 나가는 과학자 중에서 1등이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가 2등이었어요. 알겠죠? 근데 그 당시 때가 언제였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2차 세계대전이 한참 하고 있는 상태였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히틀러가 아인슈타인을 부릅니다. 아인슈타인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될 것 같으니까 핵무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으려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핵폭탄을 만들게 되면 인간들이 많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히틀러한테 말을 합니다. 저는 절대 못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누굴 찾냐면 하이젠베르크를 찾아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를 불러가지고 자 네가 핵폭탄 만들어라. 그랬더니 얘는 항상 인자다 보니까 만들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독일에서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인슈타인은 미움받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미움받는 이 아인슈타인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럼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그 당시 때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 보고 이제 이러는 거지. 대통령이 지금 독일에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루즈벨트 그러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그럽니다. 망명을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미국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만든 핵무기를 미국에서 쓰지 않죠. 그게 2차 세계대전 종말을 일으키는 일본의 원자폭도 몇 개 떨어뜨려요? 2개 떨어뜨리지 않죠. 그게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다. 알겠죠? 그래갖고 전쟁을 갖다가 종식시킨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하이젠베르크는 핵무기 만들지를 못합니다. 알겠죠? 못하고 우리나라는 핵무기 만들 수 있다 없다? 우리나라 핵무기 만들게 못 만들게? 우리나라 핵무기 만들으라 그러면 진짜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걸 갖다가 미국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못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 있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기술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는데, 그런데 만들지를 못한다. 북한 핵 15개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핵 2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면 몇 개쯤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몇백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서 너희들 이휘소 박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나? 이휘소 박사가 언제 있던 시절이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시절이었어.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해야 된다. 1960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휘소 박사를 박정희가 몰래 불렀습니다. 몰래 불러가지고 이휘소 박사하고 야, 핵무기 만들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휘소 박사가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쌤 생각에는 암살당했어요. 어디에 암살당했냐면 미국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정보를 알고 나서 어떻게 이휘소 박사를 갖다가 죽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표면에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휘소 박사가 교통사고로 죽거든요. 근데 그 교통사고를 갖다가 일부러 처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핵무기를 못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 비밀이 새 나가면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살인하고 처형하고 뭐 이런 거는 억수로 많아요. 너희가 알다시피 그런 것도 있잖아. 미국에 보면 교육이 자유롭잖아.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지금 이 우리 책상 이렇게 보고 칠판을 다 바라보는 거 이거 일본식 교육이지 맞지? 근데 미국은 그 당시 때 뭘 했냐면 애들 원탁을 만들어 가지고 다 막 수업 시간에도 돌아다니고 막 어떻게 생활 중심으로 야 우리 오늘 수업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뭔가 관찰하자 이렇게 그때 수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1950년 전이었어요. 소련이 뭘 만들었네? 스푸트니크호 이 인공위성 처음 만들었잖아, 맞지?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갖다가 처음 소련이 쏴버렸어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소련하고 미국하고 양대국이 막 적대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다시 미국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 어디서 했는 줄 압니까? 지하 저 밑에 1000m 내려가서 회의했습니다. 그 회의를 왜 하는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합니까? 그러면 소련이 인공위성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지에서 보다가는 다 뚫혀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가 기밀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다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오비탈을 얘기했는데 이 오비탈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 알아야지. 오비탈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 점 밀도 방법으로 표시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 밀도 방법으로. 그래서 점 밀도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면 공간상이기 때문에 XY 지축을 이렇게 잡고 알겠지? XY 지축을 잡은 상태에서 점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점으로 오비탈을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은요, 이 점 한 개를 전자 한 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알겠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표시한 거야. 확률을 알겠지? 자, 근데 요거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뭘로 그리자 이렇게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냐면 경계면 그림으로 그리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X축, Y축, G축 잡고 경계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오비탈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 오비탈을 표시하면서 약속을 뭐라고 했냐면 이 경계면 안에 전자는 90%가 존재할 것이고 나머지 전자는 바깥에 10%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경계면 그림까지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했던 거 책 읽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책의 1번에 자, 보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원자 모형에 한 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한 개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처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전자 2개 이상 뒤에 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만 맞아요. 다른 건 다 틀리고 알겠지. 자, 그래서 바로 이번에 현대 원자 모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3쪽이다. 83쪽. 현대 원자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뒤쪽에 있는 글자 쌤이 그냥 읽어볼 건데 필요 없습니다. 잘 봐봐.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함께 가지며 이게 이거예요. 불확정성.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뒤에 줄처럼 전자가 특정 위치에 발견될 확률로 나타낸다. 알았지? 확률로 나타내는데 그 밑에 2번에 보니까 현대 원자 모형과 오비탈 그래서 1번에 오비탈 동그라미 치세요. 오비탈이 뭐야? 그러면 중간쯤에 줄처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로 나타낸 것. 그게 오비탈입니다. 그 밑에 가로 2번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밑에 전밀도 그림하고 경계면 그림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봅시다. 전밀도 그림이 뭐야? 그러면 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전밀도로 나타냈고 뭐 그 밑에 보니까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별 필요 없는 소리고 오른쪽에 경계면 그림 보세요. 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90% 경계면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0%는 경계면 밖에 있다고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경계면 그림 형태로서 나타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그 다음 주 8월 첫째 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